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KPC에서 CAT 11월 1, 2급 분제를 모두 정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CAT 2급 풀이만 공개를 해가지고 제가 그 풀이 영상을 보고 문제를 이제 PDF로 만들어가지고 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1급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문제 공개되길 기다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공개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CAT 1급 11월 12일에 시험 치러진 문제죠. 그 중에 저는 이제 2교시를 선택했습니다. 2교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영상을 오늘 찍고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은 못 찍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지방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가지고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는 집에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하루 먼저 내려가서 내일 내려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까지 챙겨가지고 갈 수는 없고 숙소에 그래서 일단은 금주는 이제 요것만 찍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1번 문제입니다. 이제 3D 형상을 수정을 하고, 도면을 보고 수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최적을 산출해야겠죠. 자, 일단은 제공된 템플릿, KPC 제공된 템플릿에는 이제 당연히 이런 건 없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타이틀 블록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타이틀 블록을 하느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들어서 넣었겠죠. 예, 제가 만들어서 넣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장에서 템플릿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이제 이상한 거 적혀 있는 거, 물론 이게 적혀 있진 않을 겁니다. 이상한 게 적혀 있는 그게 있는데 그냥 그거는 선택해서 일단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치수를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제 DLI 해서 이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고 해서 딱 보면 100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81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요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요. 반지름이 DRA 해가지고 클릭하면 안 구해집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가 아니에요. 호가 아니고 이 공면상에 있는 공면상에 있는 4분에 해당하는 흐름선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모서리,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은 불가능하고요. 저걸 측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원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서클 C를 하고 중심점을 잡아야겠죠. 중심점은 자 여기 보면 갖다 대면 이렇게 중심점이 저쪽에 나오죠. 여기다 갖다 대면 저기랑 뭐 여기랑 이렇게 잡히고 여기 클릭해주면 이렇게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어디다 찍어주느냐 이제 이 원의 중심점에다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 요 끝에 있는 요 원의 중심에다가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각도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 각도도 요게 이제 원에 있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형 모서리 정확한 이제 엣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의 각도를 못 재요. 그래서 여기도 원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을 그려놔야 됩니다. 미리 여기 4분점 잡고 여기 4분점 잡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4분점 잡고 여기도 4분점 잡고 이렇게 선을 그려놔야지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한번 측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일단 DRA 해가지고 자 여기 딱 선택을 해서 이 원의 반지름을 한번 재봅시다. 반지름을 재봤더니 R44 그렇죠 44 이거는 맞네요. 맞으니까 이제 얘는 지워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요 선과 그 다음에 여기 4분을 이어준 요 선, 요 두 선 사이 각도를 재면 되겠죠. 그래서 DAN 해서 이제 요 선 선택하고 이제 요 선 선택하면 자 이렇게 나와야겠죠. 나왔는데 예, 각도가 안 맞네요. 67인데 57, 10도가 다릅니다. 10도. 그래서 10도가 더 돌아가야 되는 거죠. 10도. 그거를 인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톱으로 돌려서 일단은 틀린 거 하나 찾았으니까 이건 두고 그럼 이제 나머지 확인해야 될 건 여기 17도하고 여기 106도. 그래서 DAN 해가지고 106도 측정하는데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측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당연히. 왜냐면 이쪽도 우측 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그쪽도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곡면에 있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저게 평면도에서 선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냐? 아니죠.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평면으로 돌리고 이제 DAN 해준 다음에 어디 해주면 되느냐? 요 곡면 있는 쪽 말고 여기 이제 곡면과 여기 평면이 딱 이어지는 접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접선의 위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106 똑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17도죠. 17도는 이제 여기를 잡고 여기 선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선이 없어요. 예. 자, 저 부분이 이제 형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각도인데 이 각도를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뿔 형태로 돼 있죠. 근데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곡면에 있는 중간에 모서리고 더욱이나 요 중앙에 있는 모서리에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를 측정을 하려면 라인에서 이제 여기 중간점 잡고 여기 중간점 잡아서 또는 4분점 잡아서 이렇게 이어줘야지. 자, 톱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저 선을 가지고 DAN 자,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9도네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다. 그럼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클릭. 9도니까 17도니까 8도. 8도가 더 각도가 벌어져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평면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고. 일단은 좀 화면을 좀 돌려서 봅니다. 일단은 여기 57도, 10도를 먼저 더 돌리죠. 10도. 자, 그럼 이제 저거는 이제 요 끝에 있는, 요 방금 전에 4분과 4분을 이어서 선을 그려져 있는 끝에 있는 원형 저 면이 들어가면 됩니다. 원형 면이 더 돌면 돼요. 중심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문제에 보면 나와 있죠.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 중심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 면을, 요 끝에 있는 이 면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10도를.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럼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하고요. 그 다음에 면 F 하고 돌려줄 거니까 R 엔터. 그렇죠? 회전이죠. 회전. 그리고 이제 면을 선택할 때는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끝에 있는 이 면이다. 그렇죠? 면 선택했으니까 엔터. 자, 그 다음에 중심 잡아줘야 되는 중심은 아까 원 그릴 때 봤죠?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중심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잡고 이 상태에서 이제 올려주는데 F8 직교를 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요 중심 잡았을 때 위로 올려서 클릭을 하느냐, 아래로 내려서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Z축 방향으로 수직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위로 가게 되면, 그쵸? 지금 상태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를 찍었고, 여기가 1번. 두 번째는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 요렇게 본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돈다라는 건 무슨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럴 때는 각도 값을 어떻게 그냥 10도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자,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 밑으로 내려서 이제 수직하게 찍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다. 내가 어떻게 보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돈다? 이렇게 돈다. 그러면 무슨 방향이다? 저거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시계 방향이 되죠. 시계 방향. 이걸 좀 이해하기 좀 편하려면 화면을 더 돌리면 되겠죠. 자, 요렇게 돌려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요렇게다. 그럼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다. 이때는 각도 값을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10도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축을 지정을 할 때 첫 번째가 어디고 두 번째가 어디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위쪽으로 수직하게 올라와서 클릭. 자, 좀 위에서 봤으니까 그냥 10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10도 딱 돌려주면 이렇게 된다. 자, 각도 값이 자동으로 바뀐다라는 게 이제 3D 형상에다 바로 치수를 기입했을 때의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뭐예요? 이 선은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형상에 있는 모서리를 가지고 치수를 기입했을 때만 그런 거고, 자, 여기는 별도로 다시 한번 4분점과 4분점을 잡아서 DAN 다시 해가지고 이 선과 이제 새로 그린 선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빼주셔야지만 이제 각도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값을 변경하고 확인까지 해주셔야 된다.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잘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려준 선 3개도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톱 눌러서 평면으로 돌려줄 거고요. 화면은 롤로.
문제랑 똑같이 돌려줄게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 8도가 더 더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선의 각도가 바뀌는 건데, 요 점의 위치가 고정이 돼야 되는지, 요 점의 위치가 고정이 돼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압니다. 물론 알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인데, 일단, 이 부분이 정치수는 아니에요. 아마 치수가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이 정치수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치수로 주어진 데를 기준으로 아마 문제를 만드는 분이 회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를 축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각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선 그 부분에 대한 치수가 여기 나와 있죠. 정치수로 주어 있는 거. 여기 딱 봐도 요게 R15가 적혀 있지. 여기 있는 이 호에 대해서 반지름 값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정치수가 아니고 각도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한 면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원도 아니에요. 얘는 타원이에요. 타원 반 잘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자체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제 바로 여기가 기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선 우측면도 치수를 확인하고 나서 이 작업을 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측면도 치수를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우측면도로 먼저 갑시다. 제가 원래 평면도 그러면 항상 정면도 치수 확인했잖아요. 우측면도로 먼저 갈게요. 그래서 자, 우측면도 돌려주고. 자, 그리고 우측면도 치수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뭘 해줘야 돼요? UCS를 바꿔줘야죠. UCS 엔터. 그렇죠?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엔터 한 번 더가 아니라 지금 상태를 XY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뷰를 해야겠죠. V 엔터. 뷰 해가지고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평면을 XY 평면으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죠. DRA 해가지고 이제 여기 반지름이 그렇죠? 요 모서리의 반지름이 15가 나오느냐 그렇죠? 15가 나오죠. 그러면 맞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제 여기선 여기가 고정되고 요 점이 고정되고 요렇게 각도가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치수들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DLI 해주고요. 자,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에 4분점까지 오면 되겠죠. 중심이니까 4분점까지 와서의 거리가 49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점까지의 거리가 90이다. 이것도 맞고요. 나머지는 다 반지름 확인이네요. 그래서 DRA 해서 자, 여기서 이제 2원의 반지름이 12 맞고요. 그 다음에 이 2원의 반지름이 26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반지름, 요 반지름이 37 다 맞네요. 그러면 우측면도에서는 딱히 틀린 치수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요것만 해결하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UCS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줄 거고요. 엔터 2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주고 이제 여기서 등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돌려줄 거다. 근데 이제 각도가 주어지는 거는 이제 8도, 8도를 바꿔야 되고 여기 있는 지금 요 원의 반지름은 요 호의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점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로테이트를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로테이트로 돌아가면은 얘가 통째로 이렇게 다 돌아가죠. 그렇게 로테이트를 못 돌리고 이제 이런 경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다? 테이퍼 페이스. 흔히 얘기하는 테이퍼 페이스. 즉, 솔리드의 면에, 페이스에, 그 다음에 테이퍼. 9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9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이니까 F. 그 다음에 테이퍼 페이스 T를 해주고. 자, 이게 이제 구멍으로 뚫려 있는 거니까 요 안쪽이 보이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이면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에 되는 이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저게 회전 축선은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인장 방향.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오토데스크 제품군에서 그렇게 불러요. 인장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걸 이제 어디 찍냐인데 꼭 이제 대부분 하는 게 강사분들이 이거 할 때 테이프 페이스 할 때 이제 여기서 꼭 중앙을 찍어야 됩니다. 이 원 뿔의 중앙을 찍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원 뿔의 4분. 요 모서리 찍어도 되고요. 여기도 찍어도 되고요. 지금 요 원이 그려져 있는 평면상에 있는 점이면 어느 점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점이나 찍어도 돼요. 저는 요 바닥에 있는 요 끝점 잡을게요. 중앙 안 잡고 끝점 잡고
쭉 빼는데 이렇게 빼야겠죠. 이 방향으로 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방향으로 아래로 뺀다든가 아니면 이 방향으로 뺀다든가 아니면 각도를 이상하게 기울여가지고 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평면 지금 원이 그려져 있는 평면과 직각 그러니까 저렇게 직각을 이루는 선을 이제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어떤 평면에 직각을 이루는 모든 방향으로 직각을 이루는 평면을 이제 법선이라고 하는데 법선 방향으로 뽑아줘야 돼요. 이때도 주의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제 법선을 뽑아주는데 이쪽으로 법선을 뽑아주느냐 이쪽으로 법선을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적용되는 그 부호가 달라집니다. 부호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쪽으로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뽑아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각도값 지금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8도인데 그냥 8도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려져 있는 형상에 최적이 줄어드는 개념으로 갑니다.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형상을 더 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형상을 더 파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원의 반경이 이렇게 더 커지게 되죠. 이쪽에 그려져 있는 이 호의 반경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커지는 방향. 이래야지 파먹을 거 아니야. 이만큼을 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플러스 값을 좀 파먹는다. 내가 마이너스 값을 준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 형상이 더 돌출되는 형태로 이렇게 안쪽으로 작아진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각도가 9도니까 8도, 이게 이제 8도가 더해져가지고 17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형상을 더 파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법선을 뽑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8도, 즉 그냥 8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8도를 입력을 해줘야 된다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걸 반대로 뽑는다. 반대로 뽑는다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를 찍고 이제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 법선을 뽑아가지고 나간 쪽에 최적이 줄어야 되고 이 면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플러스 값을 넣었을 때 최적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 개념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반대쪽으로 뽑게 되면 내가 그냥 8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쪽으로 더 줄어들어 가지고 각도가 9도에서 이제 1도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뽑았을 때는 반대로 요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8도를 입력해야 된다. 내가 이제 마찬가지 테이퍼 페이스도 법선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걸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뽑을 겁니다. 이쪽으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8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8도를 적용시켜 줄 거다. 그러면 제 말대로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호가 커지면서 기존에 있는 형상을 파먹었다. 형상을 파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적 자체가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각도를 쟀기 때문에 각도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자, 라인 해가지고 라인 명령 써가지고 솔리드 에디터 명령 끝내고 라인 명령 써가지고 여기 중간점 그 다음에 여기 4분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평면 톱 눌러서 돌려준 다음에 다시 한번 DAN 요 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려준 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러면 17도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면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선 지우고 평면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있는 이제 치수는 전부 다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정면도에 있는 치수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렇죠? 정면도에 있는 치수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톱에서 아래쪽 화살표 클릭해가지고 정면도로 돌려주시고 이제 여기서 치수를 확인해야겠죠. 자, 여기서 치수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UCS 엔터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지금 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뷰 V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LI 해가지고 요 바닥에 있는 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위에 중간점까지 이렇게 해서 37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49 안 맞네요. 49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4분점까지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50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R9인데 R9는 예, 확인이 안 되겠죠. 왜? 이거 누가 봐도 R이 R이지. 그쵸? 여긴 뭐예요? 못딱이 돼 있네. 그쵸?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각도 바꿨고, 여기 각도 바꿨고, 여기 이제 치수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다르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틀린 부분이 3개 정도였는데, 이번엔 4개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4개.
근데 4개인데 뭐 이게 4개가 4개로 든다고 해서 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진 건 아니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거리값과 이제 얘를 막 맞춰주는 거. 이제 두 가지가 남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일단 여기는 못따기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못따기가 없어야지 우리가 저기다가 뭘 해줄 수 있냐? 못깎기. 필렛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챔퍼를 없애주는 게 먼저예요. 대부분 이제 저 챔퍼 없앨 때, 저기를 이제 덮어가지고 모델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게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잘못되진 않았고,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나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챔퍼를 없애야 되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솔리드 에디트 엔터. 자, 그 다음에 페이스 F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델리트 D. 면을 삭제할 겁니다. 그러면은 면을 어디 삭제해야 되느냐 요 면. 그 다음에 여기 테이프 들어간 요 면. 그 다음에 여기도 테이프 들어간 요 면.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는 면들을 다 선택을 하세요. 아래까지. 아래까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못따기가 없어지는데 형상이 유지되려면 못따기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저기가 완전히 각진 모서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진 모서리를 바꿔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모델링 그쪽에 있는 형상을 따가지고 돌출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유니온으로 합쳐준다 이런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고요. 단순히 이제 못따기 또는 못깎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솔리드 에디트에 이제 델리트 삭제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저희 각진 모습을 했으니까 거기가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R9짜리 뭐가 들어가야 돼? 목깎기, 필렛이 들어가야 됩니다. 필렛. 필렛은 그냥 우리가 2D 명령 사용할 때 썼던 필렛 F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ESC로 명령 종료하고요. 아직 솔리데이트 명령 실행 중이니까 명령 종료하고 F 엔터. 그렇죠? 필렛 명령 실행하고 그다음에 반지름은 3D 할 때는 먼저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선을 선택을 하고요. 이 선 선택한 다음에 이제 필렛 반지름을 자동적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R9니까 9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연결되는 쭉 요 접선을 따라가지고 쭉 연결되는 걸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옵션에 보면 체인, 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인. 그래서 이제 C 엔터 해주고 이제 여기 있는 선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요 선 하나만 선택해서 쭉 이렇게 탄젠트로 연결. 여기 각이 지면은 이렇게 연결이 끊기는데 각지지 않고 접하는 형태로 쭉 연결이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돼요. 하나만 선택해도. 물론 일일이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끝났으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면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 9짜리 이게 내가 필렛 값을 엉뚱하게 입력하지만 않았다면 반지름 9짜리가 이제 제대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DRA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 요 모서리 원을 선택을 하고 이제 나오는 치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R9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 값 9로 입력이 됐다. 남은 거는 이제 여기죠. 49. 49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55가 돼야 됩니다. 55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함정은 뭐냐? 저거 이제 무브로 옮겨주는데 지금 요 끝에가 옮겨지면 된다라고 해서 끝에가 옮겨지면 된다고 해서 지금 보시면 형상을 제가 돌리고 있는데 자 끝에 있는 이 이제 부분 이 부분만 요 면만 선택을 해가지고 뒤로 빼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50, 55. 일단 거리는 나올 겁니다. 거리는 이제 그 이제 이동해야 될 거리만큼 옮겨주면 거리 값은 나올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해주면 여기 반지름이 아까 쟀을 때 요거 정확하게 맞았죠. 이 반지름이 줄어들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가 49니까 55가 되려면 6mm죠. 6mm가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간혹 가다가 이제 옵셋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면이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니까 솔리드 에디트 해가지고 F 옵셋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몇 mm를 파요? 6mm를 파는 거니까 옵셋이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하면 지금 딱 보시면 티 나시나요? 원의 반지름이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UCS를 바꿔가지고 저기를 한번 재보면 자, 우측으로 가서 자, 우측이니까 여기죠. 라이트로 가서 여기서 UCS 이거
UCS 그 다음에 여기서 V 해준 다음에 DRA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원을 선택을 해서 재보면 아까는 분명히 맞았는데 반지름이 준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셋으로 이제 이면을 잡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로 돌릴게요. 자, 솔리데이트 한 것까지 취소를 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다시 40분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돌려보면 이제 49인 거 다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옵셋으로 처리 안 된다. 선생님이 옵셋으로 하셔서 그래요. 저거 무브로 하면 돼요. 무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이번에는 이제 무브로 하겠습니다. 솔리드 에디트. 자, F. 자, 무브. M. 엔터. 자, 여기 있는 요면을 선택을 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이제 어느 방향, 이 방향. 직교 켜져 있어야겠죠. 직교 켜져 있어야 이 방향으로 몇 미리, 6mm 딱 해서 엔터하면 지금도 보이시죠? 네. 못 믿겠으면 돌아가서 우측으로 돌아가서 다시 UCS 두 번 쳤네요. UCS 그 다음에 여기서 뷰 해준 다음에 DRA 반지름 쓰기 명령으로 딱 찍어보면 여전히 줄었다. 저게 저면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제 함정에 걸리기 쉬운 게 대부분 저 끝에 면만 이동하면 저 거리가 맞아 해서 끝 면만 잡아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된다. 저기에 있는 저 반지름 R15가 움직이려면 저 끝면만 가는 게 아니라 원뿔면도 같이 가요. 원뿔면도. 자, 그래서 컨트롤 Z로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자, 그럼 이제 원뿔면까지 같이 움직여 보자. 자,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솔리드 에디트 F 면이고요. 그 다음에 M 무브로 해야 됩니다. 옵셋으로 하면 돼요. 왜냐면 옵셋으로 원뿔면을 선택하면 원뿔면 자체가 옵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옵셋은 못 쓰고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브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때 여기 있는 요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원뿔면까지 같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6mm를 가야죠. 그래야지 저 부분의 반지름이라는 것 자체가 저 끝에 있는 반지름 자체가 원뿔면과 저 반지름이 나오는 원이 있는 면 두 면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3D에서. 저 두 개가 다 같이 가야지만 제대로 된다. 자, 그럼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레프트 찍었는데 레프트에서 찍어도 상관없겠죠. UCS 엔터 그 다음에 V 엔터 뷰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DRA 해가지고 이 작은 원을 딱 재보면 반지름 15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게 원뿔면까지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화면을 다시 UCS 엔터 두 번 쳐가지고 UCS는 이제 초기 상태로 돌려줄 거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이후 작업은 초기 상태로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프론트로 딱 와 보면 여기 여기 이제 거리 값은 55로 잘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항목이 다 맞춰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각으로 돌려줄 거고 이렇게 되면 수정이 완료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이제 저 55 거리값을 적용을 하는데 저기에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제 저 부분이 저 반지름이 유지되면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 페이스 즉 솔리드 에디트의 면에서 테이퍼 9배 그 다음에 회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되는 축선을 뽑을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뽑았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각도의 부호의 값이 반대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다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최적 확인이죠.
자, 그래서 이 정답을 띄웠고 최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VOLUME 볼륨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형상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해주시면 자, 볼륨 596-022 6800 596-022 6800이 정확하게 나오면 최적은 맞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걸 이제 2D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 양식에 넣고 이제 마무리를 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